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저는 폴드4를 사전 예약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플립4와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지만 그래도 메인으로 폴드4를 사용하다가 이번에 나온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구매했는데요. 그리고 1차 사전 예약에 성공해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사용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제품 모두 각자 회사의 대표 플래그십 모델이라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라인업이 되겠죠. 폴드4는 1TB,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512GB를 구매했습니다. 두 제품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구매한 비용만 해도 42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가격을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스마트폰 두 개를 구입했는데 420만원을 썼다는 게 말이죠. 지금부터 폴드4를 쓰다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 후기와 제가 직접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말씀드렸으니 실사용에서 체감되는 배터리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폴드4를 출근 때 100% 충전하고 8시간 근무하고 배터리를 보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략 40에서 50% 정도 남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 내내 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 50%에서 60% 정도가 남습니다. 폴드4보다는 대략 10% 정도 더 남고 시간으로 보면 소진까지 해도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한두 시간 더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다 사용해봤지만 같은 용량이라도 기본적으로 배터리 효율이 아이폰이 더 좋고 오래갑니다. 프로맥스보다는 프로를 많이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보다는 프로맥스의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가는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아이폰 14 프로맥스의 배터리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저는 삼성페이를 애용하는 유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고 난 뒤 미리 작은 카드 지갑을 구매했습니다. 페이가 안 되는 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고 카드 지갑을 구매하니까 생각보다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럭저럭 괜찮네 싶더라고요. 지금 연말에 현대카드를 시작으로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시행된다는 소문들이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대형마트나 편의점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NFC 단말기를 지원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서 1, 2년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플페이가 국내에 출시라도 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G 폴드4 같은 경우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제논이 탑재되면서 전작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개선되고 정말 좋아졌습니다. 실사용에서 불편하다고 느낀 적도 거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다만 아직도 가끔씩은 게임이나 영상을 오래 시청하면 폰이 버벅일 때가 간혹 있긴 했습니다.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확실히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OS의 최적화, 칩셋의 성능이 합쳐져서 정말 쾌적한 사용 환경을 느끼는 중입니다. 긱벤치 5도 돌려보았는데요. 폴드4는 싱글 1305점에 멀티코어 3967점이 나왔고요. 멀티코어는 4000점 초중반까지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돌렸을 때는 4000점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싱글코어 1867점, 멀티코어 5244점이 나오네요. 성능의 차이는 삼성전자에게는 영원한 숙제가 될 것 같네요. 멀티코어 점수 1000점, 1200점이 뭐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고사양 게임은 안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데요. 체감이 큰 것을 느끼는 게 언제냐면 영상을 취출할 때입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아이폰 같은 경우 영상을 취출하는 속도 자체가 갤럭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요. 그리고 영상을 불러올 때도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불러오는 속도 자체가 훨씬 빠릅니다. 나는 그렇게 대단한 걸 안 해서 상관없어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생산적인 것을 하시거나 고사양 게임, 영상 편집을 폰으로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카메라 이야기도 해보면 UDC와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UDC는 정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사서 유심히 볼 때는 거슬릴 수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있는지도 까먹게 될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I자형 펀치홀을 쓰고 느낀 점은 조금 재미있다입니다. 전화할 때, 음악을 들을 때, 블루투스를 잡을 때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활성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중에서 음악 들을 때가 제일 유용했습니다. 펀치홀을 누르면 바로 음악 어플로 이동도 가능하고 꾹 누르면 그 자리에서 컨트롤이 바로 가능하고 그리고 앨범 표지에 따라 이퀄라이저의 색깔도 변하고 봐도 재미있습니다.
UDC와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깔끔함과 신기함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펀치홀 같은 경우 화면의 비율에 따라서 조금 애매하게 거슬리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스피커나 방수 등급 그리고 대부분의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모두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고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애플 제품이 아닌 다른 기기들과 파일 간의 이동이 제한적인 점은 적응하기 전까지는 아쉽더라고요. 아이폰 15나 아이폰 16에서 C타입 단자가 탑재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갤럭시와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전기를 두 개로 나눠서 구매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탑재된 맥세이프를 활용하는 것 최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충전기도 3인원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를 구매했는데 최고입니다. 워치, 에어팟 프로, 아이폰까지 충전하니까 단자 찾아서 꽂을 일도 없고 갖다 대면은 툭 충전을 해주니까 3인원 충전기를 처음 써봤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구매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 더 구매를 해서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이리저리 제품을 더 알아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사용 중인 제품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하나 더 구매하는 것으로 마음이 거의 결정이 됐고요. 정리를 해보면 폴드폰은 펼쳐서 사용할 때 영상 시청을 몰입하기 좋고 대화면이지만 접었을 때는 좌우 간격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보다 좁아서 접었을 때 그립감은 폴드4가 더 낫고 삼성페이와 파일 간의 자유로운 이동, 편의성은 폴드4가 나았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성능과 최적화된 OS로 부드럽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은 덤이고 카메라 렌즈가 시리즈를 거듭될수록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약간의 아쉬움입니다. 맥세이프를 활용하면 차에서 스마트폰 거치하는 불편함도 집에서 던지듯이 툭 갖다 대면 충전해주는 맥세이프를 활용할 수 있는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묘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갤럭시도 자석을 달아서 맥세이프처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메인폰으로 사용하면서 당분간은 사용할 예정입니다.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자신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스마트폰 구매하셔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까진 아니라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탐스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